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3일 부산 금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318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꾸준한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경마 시행을 하면은 다음 주는 설 휴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은 마지막 경마 주간이 마지막 월말 경마도 시행이 되고요. 실질적인 이제 새해 들어서 2주차 경마 주간인데 역시 뭐 자신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휴장 전의 경마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적이 또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참고로 제가 게시판 작성을 했는데 주요 인기 마필들을 배제를 한 경주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네칸, 거의 뭐 인기 순위 1위 마필들이었는데 세네칸이라든가 캔디글로우, 도끼불패, 원평킬라, 여기에 정문스펙터까지 이 마필들이 정말 하나같이 인기 순위 1위였습니다. 거의 뭐 단승식 2.4배, 3.5배, 1.3배, 2.6배, 3.3배. 뭐 연승식은 뭐 거의 뭐 1점대였죠. 이 마필들이 거의 3등에도 못 들었던 경주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불안한 인기 마필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 있었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복병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정말 10마리를 추천을 드렸을 때 소위 말해서 한 3두의 마필만 입상에 성공해도 소위 말해서 박수를 받습니다. 다만 인기 마필은 10마리를 제가 배제를 했을 때 한 마리만 입상에 성공해도 정말 이거는 좀 비난을 받습니다. 이게 뭐 현실이고요. 그래서 인기 마필들을 배제를 한다는 건 저로서도 상당히 좀 위험 부담이 있지만 뭐 제가 분석한 내용이 그렇고 확신이 있다라면 뭐 비난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저로서는 자신 있게 언급을 드릴 수 있겠고, 불안한 인기 마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최근에 질병 내역, 병력 이슈라든가 마필의 능력 평가, 뭐 저는 객관적으로 저에 따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고요.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는 그에 따른 성과도 좋았었고 또 고배당 적중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지난주에 성적은 상당히 좀 좋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 정말 이 휴장전 경마답네요. 금요 경마 못지않게 토요 경마도 마찬가지로 혼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요. 자, 경주별로 핵심적인 내용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 금요경마에 준비된 승부경주, 제가 오늘 1경주를 좀 자신있게 승부로 먼저 들어갑니다. 승부로 들어가고요. 여기 전반부에는 3경주, 전반부 메인 승부경주는 5경주입니다. 여기에 8경주가 A급, 10경주 마지막 승부처인데 오늘 최고의 메인은 5경주와 8경주입니다. A급 승부경주로 자신있게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자신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루키 2경주입니다. 우승 상금이 5등급 상금이죠. 2200만원. 그리고 신예 마필 간의 편성이고, 이번 경주가 일단은 승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주요 인기 마필들 또는 신예 마필들이랍니다만 실전에서 검증된 마필들이 많습니다. 뭐 현재 뭐 4번 유핑이라든가 5번 모닝플로우도 직전에 3등을 기록을 했고요. 해랑장군, 스타퓨리, 자, 이런 마필들이 이제 실전에서 검증된 전력인데 제가 좀 과감하게 늘어볼 수 있는 마필은 10번 록퍼라는 마필입니다. 록퍼라는 마필. 신마경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전 적응력도 중요하겠고요. 또한 실전에서의 성적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에 따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신마라는 거는 또는 경주마라는 거는 보유한 내재된 잠재력, 그러니까 해당 마필의 능력의 한계라든가 객관적 능력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 10번 녹파라는 마필을 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마필의 능력의 믿음이 상당히 강하고, 두 번째는 능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순위에 좀 밀려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메리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차피 안고 갈 수 있는 마필 또한 물음표가 있다라면은 승부가 어렵죠. 충마도 데뷔전에 임하는 신의 마필인데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도 기복만 하면은 승부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들이 나름대로 실전에서 보여준 성적이 있기 때문에 주력 막건 또는 받치기 막건에 명확한 구분과 때리고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10번 마필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1경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임사의 모습.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는 뭐 혈통이라든가 마체라든가 모든 걸 분석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의 능력평가는 주임사 때 걸음이죠. 이 걸음을 먼저 가장 우선시하면서 지켜봐 줘야 될 것 같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게이트의 이성재 기수의 기승이고요.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신의 마필치고는 우라가 그다지 심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단거리 경주의 기대치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스타트 능력 지금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게이트 2점 속에 뭐 출발 가동 시 이제부터 뭐 잡고는 가는데 스피드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필에 뛰려는 의지라든가 목쓰임새라든가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뒷심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가 아무래도 이제 1000m의 거리가 아니라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뒷심의 경쟁력을 보신다라면은 거의 추진이 없죠. 마필 스스로 알아서 뛰는 그런 모습이고요. 항상 신마들은 내추로 기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점 때문에 기승기수가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마필은 그런 우라도 없습니다. 끝까지 탄력을 유지하면서 종반의 승부추의 근성이라든가 오히려 더욱더 걸음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걸음만 지켜봤을 때 현재 인기를 모으고 있는 7번 스타퓨리, 5번 모닝플로우 이런 마필들보다는 저로서는 무조건 사이즈가 한 사이즈 위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경주의 필히 주목할 마필 록파우고요. 그러면 이제 24조 마방의 신마 승부가 강한 마방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뭐 실제로 봤을 때 최근에 24조 마방에 그다지 기대치가 높은 신의 마필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승부를 해봤자 안 되는 마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 마필은 승부를 하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는 우승 상금이 2200만 원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는 없죠. 의지를 아끼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마필의 능력, 건강 상태, 병력 이슈라든가 훈련 강도 이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선 전개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따라가서의 종반의 뒷심의 경쟁력과 근성을 놓고 봤을 때 10번 녹파워였다는 기대치는 저로서는 충분히 높게 평가합니다. 10번 마필. 2위권에서는 제가 데뷔전 때 여러분께 복병마루줄을 들었던 마필이죠. 바로 유핑입니다. 이 마필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12월 2일 데뷔전 때 편성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편성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 외곽 전개 힘 소진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종반까지 탄력을 유지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직전에 지난주였죠. 출전 예정이 있었는데 금지약물 검출 우려로 인해서 출전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마필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직전의 출전 제외는 전혀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번 경주를 앞둔 시점에 마방에 따른 준비 과정 역시 상당히 좋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유핑을 저는 이번 경주 이 마필을 선행으로 보고 있고요. 4번 마필, 4번과 외곽에는 10번 마필이 앞선 전개를 펼치는데 그냥 앞선에서 땡땡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선체로 봤을 때는 7번 스타퓨리라든가 이게 뭐 4번 마필 유핑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5번 모닝플로우 자 이런 마필들인데 스타퓨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편성이 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뒷심이 조금은 아쉬웠죠. 14초 대 지원 F 타임이었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여력이 많이 남는 듯 보이긴 합니다만 객관적인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탄력감은 아니었다. 그런데 안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7번 마필 5번 마필은 직전에 기록이 상당히 좋았지만 편성이 좀 약편성이었습니다. 직전 경주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력으로 좀 더 힘을 실어 드린다라면은 발이 4번 유핑이라는 마필, 이 마필을 여러분께 강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마필 중에서 이제 6번 해랑장군도 직전에 걸음이 좋았었죠. 이거는 S1F 타임이 13초대였는데 G1F 타임이 12초대였다. 그러니까는 출발도 나쁘지 않았었고 뒷심의 경쟁력도 여러 추임만 못지않게 걸음이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직전 경기의 걸음은.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직전의 경기를 치고 난 다음에 12월 24일이었죠. 골마겸이라는 병력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도현 기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도현 기수 어떤 부분이냐면 트랙라이더였죠. 그러니까는 조교 전담 기수 트랙라이더가 현재 기수로 다시 한번 전환이 됐습니다. 그 기수들이 김도영 기수, 김명성 기수, 김명신 기수, 김태경 기수, 유광희 기수, 조창호 기수, 김동영 기수. 그럼 이제 지난주에 김도영 기수를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들 성적 한번 보신다면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도영 기수가 김태경 기수 4번 기승에서 3등 안에도 못 들었죠. 김도영 기수는 무려 8번 기승에서 딱 3등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의 훈련에만 전담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트랙 라이더에만 전담하다 보니까는 실전 감각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드린 이유가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김동영 기수의 기승입니다. 김동영 기수. 제가 이 김동영 기수의 기승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의 훈련에만 전담을 했기 때문에 실전 감각의 감을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뭐 다 동일한 요건이죠. 김도현 기수뿐만이 아니라 김도현 기수, 김명신, 김태경, 유광희, 조창욱 기수까지. 자, 그래서 이 기수들이 타는 마필들은 좀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1번 1경주는 제가 첫 경주에 따른 부담감의 그런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고요. 그 중심에는 10번 록파워라는 마필을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2위권에서는 4번 마필, 7번, 5번인데 주목하는 마필은 4번 유핑이다. 유핑 선행에 외곽에 10번 마필이 붙으면은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경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일단 현장 상태 변수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본 이후에 첫 번째 승부를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크게 변수는 없습니다. 준비된 첫 번째 승부 경주 제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여러분들이 이번 경주에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일단 인기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 그러니까는 크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닌데 과연 이제 어떤 마필을 믿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주입니다. 어떤 마필 믿고 가느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선행용 마필과 추입형 마필의 분류가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이제 1300m라는 거리가 변수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점을 먼저 주안점을 두고요.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라고 말씀드렸죠. 2번 다 함께 달리자. 4번 블랙볼트. 10번 절대보스. 여기에 뭐 한 마리도 안고 한다면 이제 5번 언매치드까지가 가능권인데 이 마필들의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딱 한 마리를 제외하고서는 공통점이 뭐냐면 초반에 약점이 있는 반면에 종반의 추입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들이 있습니다. 종반의 추입력 발휘. 그러면 이제 이번 다 함께 달리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 마필이 종반에 걸음이 날라 들어오는데 어마무시했습니다. 다 함께 달리자는 주행사 때부터 초반에 분명히 약점을 보였던 모습이었고요. 뭐 초반에 S1F 타임이 16초 7이라면 그냥 게이트 안에다가 늦게 나오는 겁니다. 거의 뭐 발진 분량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말의 걸음은 상당히 좋았죠. G1F 타임이 12초대. 그 걸음이 그대로 데뷔전 때 반영이 됩니다. S1F 타임이 15초 2였고요. 종말의 G1F 타임이 12초 4. 3런 타임이 35초 7.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출발은 상당히 늦었지만은 종반의 뒷심은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거리는 1000m 레이스.
짧았죠. 그래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의 거리가 13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유리하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초반에 늦발하는 마피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두 마피, 3두의 마피만 뛴다라면은 그냥 그 능력 그대로, 기록 그대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초반에 늦발을 하면은 전개상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변수다. 그러나 거리는 일단은 적절하다. 그래서 인기를 못 있는 마필이 바로 이번 다 함께 달리자입니다.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외곽에는 10번 절대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초반에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로 좀 밀렸고요. 결국에는 종반에 뒷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5번 언매치도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직전에 SNF 타임이 14초대. 이 기록이라면 따라가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종반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제가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현재 2번, 4번, 5번, 10번으로 압축이 되는데 저는 전개로 봅니다. 그러면 이 4대의 마필 중에 가장 빨리 붙을 수 있고 앞선의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마필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 마필이 4번 블랙볼트입니다. 블랙볼트.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금일경마의 주로가 어떨지는 현재로서는 누구도 모릅니다. 현 시점에서는 당일날 대보고 1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파악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판단이 되겠지만 정상적인 주로라면, 정말 무거운 주로가 아니라면은 현재 인기 마필 중에 가장 그래도 전개가 좋고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마필은 예측컨대 4번 블랙볼트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블랙볼트라는 마필이 그러면 초반에 붙어주는데 여느 상대 마필과 견뎌봤을 때 좀 더 빨리 붙어주는데 과연 이 마필이 1300을 버틸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블랙볼트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때도 지원 F 타임이 13초대, 3령 타임이 37초대, 직전에 두 번째 경주에 출연했던 경주 지원 F 타임이 12초대, 3령 타임이 36초대입니다. 이 부분만 예측해 보면 물론 다 함께 달리자의 그런 뒷심보다는 밀렸던 건 맞지만 여느 선행형 마필 또는 선입형 마필보다는 준수한 뒷심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블랙볼트입니다. 훈련 강도도 점차적으로 상당히 많이 강해지고 있고요. 지구력 오버강에 공을 들인 점과 이 마필의 전개점을 고려해봤을 때 주요 인기 마필 중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주목할 마필이 바로 이 4번 블랙볼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기에 노림수를 줄 수 있는 마필은 4번 블랙볼트를 가장 강하게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물음표는 좀 있긴 합니다. 그 물음표는 뭐냐면은 주로 상태죠. 과연 금요경마가 선행주로냐 추입주로냐 내측이 가볍고 외곽이 가벼운지 이 부분은 일단은 1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극단적인 무거운 주로라면 다 함께 달리자는 부동의 추계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주로라든가 아니면은 선행 주로로 예측이 된다라면은 또는 내측이 가벼운 주로가 예측이 된다라면은 축은 블랙볼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일 주로에 따라서 일단은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그러나 이 내에서는 끝날 수 있는 경주다. 이번 경주는 크게 변수가 있는 그런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 이외의 마필들은 10번 절대 보스, 5번 언매치드, 2뒤의 마필을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충마 선정에서는 여러분들이 2번 마필과 4번 마필의 고민이 필요하겠고요. 이 부분의 결정은 현장 주로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변수가 없는 제2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가 됐고요. 오늘 제가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를 좀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과감하게. 배당 노림수의 경주가 됐고요. 충분히 중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찬스로 보여집니다. 항상 중배당을 예측했을 때는 뭐를 먼저 살펴봐야 되냐면 인기 마필입니다. 과연 인기 마필들이 불안한지
아니면은 이 마필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마필들의 수준 대비해서 분명히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경주를 제가 왜 승부로 준비를 했으며 왜 이번 경주가 중배당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인기를 보고 있는 마필은 좀 분산이 되고 있네요. 내치기 노말이 1번 스피드 마스터도 인기가 예측이 되고 2번 색달 파이터, 3번 플레이 더 인디, 5번 마필 정문치타, 4번 구디. 내치기 있는 마필들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또는 6번 마필까지 현재 뭐 인기가 예측이 됩니다. 뭐 이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들어보면 공통점은 뭐냐면 이 마필들이 최근에 입상한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성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주류의 이 마필들의 능력 평가는 어떻게 되냐면 1분 16초대 초중반 1200m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의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준이다. 이 정도의 수준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1번 스피드 마스터 같은 경우는 훈련 강도가 여전히 약합니다. 여전히 약하고요. 최근에 색달 파이터, 플레이 더 인디 이런 마필들이 졌죠. 이런 점이 눈에 띄고요. 색달 파이터 그냥 뭐 제가 보는 인기 마필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고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의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데뷔하기 이전부터 이 마필은 요주의해야 된다 라고 체크를 하면서 계속 지켜봤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공백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주에 공백기 후에 오랜만에 쳤던 레이스에서 4등을 했죠. 뭐 SNF 타임이 13초대인데 지원F 타임도 13초대라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들 중에 특히 인기 마필 중에 저로서는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 단 이 마필의 능력도 1200m 레이스에서 1분 16초대 이 정도의 수준이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먼저 명시하고 들어가 줘야 됩니다. 3번 플레이 더 인디 같은 경우로 살펴볼까요? 이 마필도 직전에 오전째 만에 첫 번째 준우승이었는데 역시 기록이 그다지 빠른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1분 16초대. 구디 같은 경우는 직전에 편성이 강했습니다. 강편성에서 이 마필이 나름대로 잘 띄워주긴 했는데 제가 인정하는 구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랄까 마필이 위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편성의 이점 속에 일정 부분 뒷심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인데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렇게 추임력이라든가 위력적인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완성도가 조금은 아쉽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4번 구디가 되겠고요. 5번 정문치타도 마찬가지죠. 뭐 크게 기록적인 측면의 메리트는 없겠고 이게 이제 6번 스페셜존 뭐 최근에 색달 파이터라든가 이런 마필들한테 졌죠. 특히 트랙라이더로 활약을 했던 김동영 교수의 기승이라면은 능력의 100으로 봤을 때 저는 한 80 수준으로 봅니다. 기승 기수의 그런 현장감이 아무래도 좀 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요. 톱프랜드도 직전에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 마필은 직전에 걸음이 좀 좋았었고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서는 가장 변화가 좀 뚜렷해 보였던 마필이 톱프랜드. 그러나 역시 이 마필도 1분 16초대. 그러면 가장 주목할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맞습니다. 바로 이 11번 나르키시라는 마필입니다. 나르키시라는 마필.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마필 중에 3세 마필이 있고요. 4세 마필, 5세 마필들이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과정인데 상대를 압도할 마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수준은 고만고만하고요. 그러니까 이 마필들의 수준이 1분 16초대의 그런 수준이다 라고 봤을 때 이 나르켓은 예전에도 이렇게 지켜보면 중반에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편성의 이점 속에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저는 이 직전 경주를 딱 지켜보면서 이 마필의 변화를 저는 감지를 했습니다. 물론 지난 10월 달부터 이 마필은 내용이 분명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가능성을 보였다가 직전에 1200을 1분 15초대에 띄웠습니다. 물론 이제 매주 또는 당일날도 경주별로 주로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은 그래도
동일하게 건조한 주로였다라면은 이미 기록했다는 평가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앞선에 말씀드렸죠. 주요 마필들이 건조한 주로 또는 양호한 주로에서 1분 16초대의 기록이다. 가장 빨랐던 마필이 색달 파이터가 1분 16초 1이었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나르켓이 직전에 뛰었던 이 편성이 약편성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1분 15초 7했다는 기록이라면 분명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기록만 좋은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 훈련 강도가 어마무시하게 강해졌습니다. 이전에 나르켓 같은 경우에는 습보조교 한 바퀴, 많이 굴려야 세 바퀴, 한 바퀴도 없었죠. 그리고 직전에 한 바퀴였는데 이번에 무려 6바퀴. 훈련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 강도 높게 짧고 굵게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필은 현장에서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마필의 체중입니다. 물론 이제 현재로서도 이 마필은 정상적인 체중에서 22kg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직전의 체중이 442였기 때문에 이 체중만 유지를 하고 나와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게다가 추임력 발휘 강점이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앞선이 빠르고 강하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1300m 레이스라면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에서 뭘 보냐면 훈련 강도가 어마무시 강해졌기 때문에 체중이 정말 10kg만 이상만 안 빠진다면 제가 볼 때 무조건 승부되고요. 만약에 체중이 안 빠지고 플러스가 됐다라면은 그에 따른 믿음의 강도는 더욱더 강하게 가져갑니다. 강하게. 윤영석 기수가 신인 기수긴 한데 최근에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충분히 마필의 능력이 된다라면은 마필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이 있겠고 직전 대비 부담 중량 0.5밖에 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이 편성이라든가 상대 마필이라든가 이 마필의 능력이라든가 준비 과정이라든가 부담 중이라든가 모든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이 3경주의 누림수를 가지고 수 있는 마필은 발이 11번 나르켓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르켓이라는 마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현장 주로 상태입니다. 제가 현재 나르켓이라는 마필을 어마무시하게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1, 2경주를 봤을 때 주로가 너무너무 가볍다. 이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로서는 말씀드리는 거는 이 편성에서 정상적인 주로를 예측해 봤을 때 이 마필 노리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 주로 파악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주로가 정말 정상적이다. 추임 마필들이 제 능력을 한다. 앞선의 경주를 통해서 봤을 때 그러면은 나르켓이라는 마필은 노려볼 이유는 상당히 충분한 마필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 11번 나르켓을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에 주목할 마필. 이 마필의 능력이라면 이번 경주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11번 마필 여러분들 꼭 체킹을 하시고 현장에서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는 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600m 레이스. 이번 경주의 핵심은 이제 거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하위 등급인데 좀 버거울 수밖에 없는 1600m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의 능력 평가가 중요하겠고 거리 경쟁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는 거리라든가 마필의 능력 평가 이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번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충마를 믿겠고 인기 마필 중에서 좀 더 임팩트 있게 들어갈 수 있는 한 마리 그리고 강력하게 놀고 있는 보병 마필까지 해서 3대의 마필을 먼저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좀 변수가 있고요. 네체누만 1번 인디불페 2번 아서킹이지가 일정 부분 인기가 예측이 됩니다. 아서킹이지 같은 경우에도 인기순위 1위가 예측되는 마필인데 딱 한 가지입니다. 선행용 마필.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뚜렷하게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거의 편한 선행이 예측이 되고요. 그럼 이제 딱 한 가지죠. 아서킹이지의 그런 완성도에서 현재의 걸음에서 과연 이 마필이 1600m 레이스를 버틸 수 있겠느냐. 물론 이제 직전에 1400은 이 마필이 버텼습니다.
그때 55kg를 짊어지고 서수훈 기수의 안장에 준우승을 했던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이 편성이 좀 강하진 않았었고요. 최근에 다실바 기수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너무 믿음이 좀 떨어집니다. 지난주에 다실바 기수 여러분들 14번 기승에서 준우승 1회 3등 2번 우승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실바 기수가 지난주에 탔던 마필들이 안 되는 마필들이었냐? 밀리언뱅크, 윈드위너, 오케이 썬더, 명성차지, 정문 스펙터, 아일 더스타, 트라이언프킹, 한센 코드걸. 제가 그냥 지금 여러분께 마명만 언급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14마리 중에 한 10마리 정도는 입상을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마필들의 다 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정말 부진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현재 아서킹이지가 직전에 서수훈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이때까지만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었죠.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수훈 기수가 딱 탄 다음에 준우승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서수훈 기수는 인디불패 쪽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다실바 기수로 교체됐고요. 이거는 아서킹이지가 1600m 레이스라는 점, 또는 이 마필은 선행용 마필이죠. 추인 말하면 모르겠지만 편한 선행이지만은 그래도 늘어난 200m의 거리, 그래서 1600m의 거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요. 두 번째는 다실바 기수가 이름값만 놓고 봤을 때는 세 보이는데 지난주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습니다. 물론 마칠 인삼이라고 마필의 능력이 정말 중요하죠. 지난주에 제 게시판에 어떤 분이 글을 남기셨는데 김용곤 기수를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용곤 기수를 상당히 많이 추천을 했고, 그런데 김용곤 기수를 믿으면은 최근에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성적이 상당히 좋았죠. 기승 기수의 최근의 컨디션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마필의 능력이 세면은 됩니다. 되는데 이거는 아서킹이지의 능력이 월등 아니야? 그렇지도 않고요. 거리 부담도 있겠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기승기수의 그런 약세까지 고려해 본다라면 그러면 이 마필도 역시 뭐 크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그래서 충마로서는 저는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물론 뺄 수는 없죠. 단독 선행 찬스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안고는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충마로서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번 마필. 1번 인디불패. 그러면 이제 서수훈 기수가 갈아탔기 때문에 인디불패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너무 이 마필은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4세 마필로서 여느 신의 마필과 비교했을 때 완성도는 높죠. 게다가 인디불패라는 마필은 이네스크루의 자마입니다. 암말. 대표적인 마필이 현역이죠. 미스터 어플릿 1등급 마필입니다. 여기에 은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소울블레이드 2등급까지 갔던 마필. 그래서 혈통적인 기대치는 분명히 좋고요. 지난 4월달에 GM사 등록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무려 1600m 레이스. 저는 이 마필은 절대 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잠재력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혈통적인 기대치, 게다가 신마 승부가 강한 30조 마방. 물론 데뷔전을 치렀지만 공백기가 있다고 해서 이 마필의 의지를 아끼는 마필 아닙니다. 또한 데뷔전을 치를 당시에 6월달까지 이 마필이 파행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깨끗하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서수훈 기수. 정말 부경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수고, 제가 아까 다실바 기수를 말씀드렸죠. 서수훈 기수 지난주에 11번 타서 우승 6회, 준우승 1회, 3위 1회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거의 뭐 3위권 내에는 72%, 2위권 내에는 60%, 승률이 무려 50% 상회합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기수고 정말 가장 또 열심히 타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인디불패가 이번 경주는 기습적으로 선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필히 안고 가야 됩니다. 안고 가줘야 되고요. 제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말이 10번 달릴레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달릴레오의 그런 기본의 능력 평가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향후에 가장 많이 뛸 마필, 또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능력이 센 마필을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저는 이 부분 달릴레오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 마필도 거리 경험도 없고요. 아직까지는 뭐 입사인 경험이 없는데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성적 대비 걸음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여력이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실전 적응력의 부족함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점차적으로 좌상향이죠.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마필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적응 중에 있고 점차적으로 적응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또는 이 편성이라면은 이 마필이 무조건 승부가 되겠다. 그런 편성이다. 라고 저는 인정이 됩니다. 어차피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뭐 8번 하만백이산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을 제외한다면은 1600에 검증된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이제 다 그냥 무지 상태에서 능력평가를 하는 거고 대결을 펼치는데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잠재력 평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가장 세게 오고 있는 마필이 달릴레오입니다. 이제 11월 30일 마비성 근색 소뇨증이라는 병력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요즘이 좀 변수긴 한데 최근에 제가 이 병력을 보면 뭐 제염염이라든가 관절염, 파인기, 구절염, 골망염 이런 질병만 아니라면은 크게 경주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파악을 했을 때 그러면은 아무래도 달릴레오 같은 경우에는 마비성 근색 소뇨증이 있기 때문에 현장 상태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이마필의 훈련 강도라든가 준비를 놓고 봤을 때 또는 일조마방의 최시대 기수, 적인 기수의 재기승을 놓고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의지를 할 길이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승부를 한다면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그 마필이 발이 10번 달릴레오입니다.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 마필 조선 역시 8번 하만백이산이죠. 리스크는 없네요. 어떤 리스크냐면은 병력 이슈가 없고요, 일단은. 그리고 훈련 강도는 오히려 직전 대비 강해졌죠. 최근 대비 가장 강하고 중요한 건 이 마필은 1600m 레이스 입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초반의 약점은 상당히 있는 마필입니다. 초반의 약점은 좀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앞선이 빠르고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1번, 2번 마필 정도가 선두권에 붙어주는 마필들인데 어차피 이번 경주는 뒷심 대결로 갑니다. 그러면 주목할 마필은 8번 하만백이사는 마필을 필히 주목을 하고요. 제가 이 서두에 여러분께 복병 마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마필이 바로 이 4번 퀸디라는 마필입니다. 현재로서는 퀸디라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5세 안말이고요. 그리고 이 마필은 보여준 걸음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까지 4번의 경주 경험이 있습니다만 보여준 걸음이 전혀 없고요. 제가 이 퀸디라는 마필을 데뷔전 때 이렇게부터 지켜보면 이 마필은 그래도 이제 최근에 골마겸기라는 22년도 9월달이었죠. 이때 골마겸기의 그런 여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질병력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상당히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구가 좀 맞아 들어간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번 경주를 앞두고 병력 이슈가 있는 마필들 이런 점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전에 병력이 있었던 마필이 그 이후에 과연 그 병력이 없어졌을 때 성적의 변화가 어떠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컨대 이제 퀸디라는 마필은 어찌됐든 간에 최근 대비 직전의 걸음이 가장 좋았죠. 뒷심의 경쟁력도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이 시점이 공교롭게도 질병의 이슈가 사라진 다음부터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는 퀸디에는 분명한 점은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마체도 왜소하고 거리 부담도 있기 때문에 뛰어봐야 하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 마필은 좋아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필이 4번 퀸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번 달릴레오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찬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노림수의 마필은 8번 하만백이산 그리고 1번 인디불패를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4번 퀸디 배당 마필이죠. 그리고 아서킹이지. 소위 인기순위 1위 마필인 이번 아서킹이지가 제가 볼 때 여러모로 총마로서는 믿음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10번 달릴레오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8번 1번 여기 4번 마필까지 또는 2번은 받치기 정도
그냥 방어 수준의 이렇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제가 이 한 마리의 설명을 좀 뺀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여러분께 이 경주별로 모든 마필을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 드려봅니다. 바로 이 여수토네이도라는 마필, 이 마필도 인기 마필이죠. 제가 이 여수토네이도는 데뷔할 당시부터 저는 이 마필을 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최근에 이 마필이 걸음이 좋죠. 저는 냉정히 봤을 때 제가 노렸던 마필은 왜 노렸냐면은 능력이 좋기 때문에, 능력 대비 성적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마필은 언젠가는 정말 한번 일을 내겠다 라고 해서 지켜봤는데, 최근의 걸음이라면은 이 두 번의 경주는 승부가 됐어야 됩니다. 이 편성이라면은 무조건 승부가 됐어야 되는데 승부가 안 됐습니다. 의지가 약했던 게 아니라 마필의 능력이 안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을 제가 노렸던 것보다는 그다지 강하지는 않다 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11번 여수토네이도를 일단은 저평가를 합니다. 4경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10번 달릴 여러분들 꼭 주목해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전반부 세 번째 승부처이자 전반부 메인입니다. 첫 번째 A급 승부처입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은 제 5경주에 자신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정말 진정한 능력평가입니다. 정말 능력 대결이고, 현재 뭐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 3번 탑스타 간단히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탑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달에 우승을 했고 이때 걸음이 상당히 좋았었죠. 뭐 상대로 압도했던 거는 탄력감이었었고요. 7마 신차의 우승이었고, 그리고 7월 달에 승급전에서 부진했고 그 다음에 공백기를 거치면서 이제 24주 만에 나옵니다. 주행사 때 걸음은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그리고 서수훈 기수의 기승, 일단은 3번 마필은 관심 마필, 뭐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한 마필입니다. 3번 마필. 그리고 7번 한강세이버. 한강세이버도 글쎄요, 직전 경주의 걸음이 좀 좋진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6등급을 벗어나는 과정 자체는 내용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직전에는 정말 좀 아쉽게도 뒷심이 너무 좀 아쉬웠죠. 이 마필은 이 전적만 놓고 봤을 때 11월 달에는 편한 선행이었죠. 그리고 직전 경주는 좀 따라가는 전개였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지원 F타임이 다습줄에 15초대면 이거는 걸음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좀 선행이 조금은 우선시 돼야 된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한강세이버. 여기서 이제 박재희 기수가 기승했다는 점 여러분들 필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박재희 기수 인기 마필이죠. 이제 뭐 인기 순위 2위 정도, 3위 정도 예측이 되네요. 3번, 7번. 8번 영광의 에이스. 현재로서는 순항입니다. 순항이고요. 10월 28일 데뷔전 때 강편성에 준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12월 4일 첫 번째 우승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승급전인데 뭐 이 마필도 이 걸음만 놓고 본다면 절대 부족할 건 없습니다. 단 승급전이라는 점, 또는 직전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는 6주 만의 출전이 그나마 조금은 변수, 뭐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데 일단은 승급전의 여건이 이 마필은 변수입니다. 아직까지는 5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다. 제가 서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이번 경주는 제가 기본적인 능력평가가 정말 중요하고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이 마필은 분명히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수 있는 관점은 과연 몇 배가 나올까? 인기 순위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과연 그러면 이제 배당의 메리트를 안고 공략할 수 있는 승부처냐? 이 부분만 저는 살펴봤는데 현재 예측컨대 인기 순위 5위가 이상이 됩니다. 5위.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마필은 이 편성이라면은 대가리입니다. 정말 충분해서 메리트가 충분한 그런 마필이고요. 자,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11번 글로벌히트라는 마필입니다. 글로벌히트라는 마필이 현재 공백기를 거치고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의 이 주행사 때 지난해 6월 달이었죠. 6월 4일 정확하게. 그리고 데뷔전 때 6월 24일 이 걸음을 정말 상당히 높게 평가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행사 때 걸음이었습니다. 남다르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마필 능력 자체가 좀 남다른 마필이고,
물론 이제 7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전개가 상당히 좀 아쉬웠죠. 정상 출발을 했지만은 상행 악벽을 보이면서 계속 전개의 불리함 속에 능력 발휘가 쉽지 않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24주 만에 나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 이마필의 걸음이 어떠냐? 그러니까는 1000m 주행 상태 기록이 1분 4초 플랫이라면 빠른 기록은 아닌데,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마필의 능력 평가는 주행 상태 기록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그 걸음발과 마필의 특징, 우락 뭐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걸음이 전혀 문제는 없었다. 오히려 위력적이었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글로벌히트. 그러니까는 휴양을 거치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능력 평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드립니다. 9번 게이트의 김혜성 기수의 기승입니다. 출발이 약간 주춤하긴 했는데 이 마필 여러분들 초반이 느린 마필 아닙니다. 저는 이번 경주 이 마필을 선행 가능성까지 보고 있고요. 출발 과정에서 김혜성 기수가 밀고 나왔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제어 속에 이때도 계속 제어였죠. 제가 볼 때 정말 이거는 김혜성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해서는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고 정말 강하게 믿고 있는 그런 말몰입니다. 미는 모습이 전혀 없죠. 그리고 4코너 외곽 크게 돌고 종반의 걸음도 이렇게 뭐 추진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주폭과 마필의 걸음의 완성도가 상대 마필과 견뎌봤을 때는 좀 남다른 탄력을 겸비하게 넣는 모습입니다. 저는 뭐 이 모습만 놓고 본다면 능검대 걸음은 거의 뭐 보유한 능력의 50, 40 정도? 요 정도밖에 보이진 않는데 시종일관 초반부터 중반부까지 특히나 종반에는 약간의 밀긴 했습니다만 출발부터 중반부까지는 거의 제어 속에 일관했던 모습이었고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서두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한강 세이버의 박제희 기술을 주목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물론 이제 빠른 마필들이 내측 1번 나이스데이라든가 여기에 2번 디아블로퀸 3번 탑스타라든가 이 마필들이 또는 5번 오케이스타 만만찮게 이 마필들이 느리지가 않습니다. 좀 빠른 마필이긴 한데 선행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마필은 한강 세이버 그리고 글로벌히트. 저는 이번 경기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은 글로벌히트가 무난하게 외곽의 선입권에는 무조건 붙어줍니다. 그 중심에는 박재희 기수와 김혜성 기수 부부관계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무조건 승부는 11번 쪽이고 11번이 의지를 강하게 보인다면은 외곽의 7번 마필이 브릿지를 걸어주거나 아니면 잡아줍니다. 충분히 11번 게이트긴 합니다만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는 없고요. 한강 세이버도 편한 선행을 나서야지만이 되는 마필이죠. 이 마필보다는 이번 경주의 승부 의지는 무조건 11번입니다. 11번 마필. 그만큼 26조 마바에서도 이번 경주는 상금을 벌어야 되고요. 마주도 마찬가지고 김혜성 기수 또한 이 마필의 능력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에 무조건 상금을 벌어야 됩니다. 이 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글로벌히트의 사이즈가 분명히 한 수위다 라는 점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 마필들이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뭐 물론 이제 주요 마필들은 나름대로 이제 질병 내역도 있겠고 그렇지만 이 마필들을 제가 저평가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11번 글로벌히트가 가장 세다.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인기 순위만 봤습니다. 인기 순위만. 이 정도의 정말 인기 순위면은 이거는 한번 메인으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정말 환수도 되겠고 충분히 승부가 되겠다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1번 글로벌히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 승부를 본다라면 이번 주 5경주에 강하게 A급을 진행을 합니다. 전반부 세 번째 승부처이자 오전장의 메인 승부 제 5경주에 11번 글로벌히트를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면서 저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마필도 공백기회 추천이기 때문에 저는 훈련 강도 등을 놓고 본다면 전혀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역시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심정으로 현장에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본 이후에 그리고 승부 진행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신있게 준비된 경주 제 5경주 A급 승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5등급의 1300m 레이스.
상승세의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주요 또 불안한 인기 마필도 눈에 띄고요. 저는 이번 경주는 그야말로 저배당이 좀 유력하겠고, 특히 2뒤의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뒤의 마필.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경쟁력 갖추고 있는 마필들은 많은데 2뒤의 마필 능력이 좀 상당 부분 많이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주목할 마필은 바로 4번 그레이트 미스입니다. 그레이트 미스. 이 마필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는 지난 9월달에 신마신차의 우승이었죠.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그레이트 미스는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21일이었죠. 저한테는 상당히 좀 기분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이 히든 찰리 오늘 나옵니다. 1번 게이트인데, 그러나 저는 오늘 안 봅니다. 오늘 안 보고요. 히든 찰리를 놓고 제가 이 드림 오브 퀸이라는 마필을 때리면서 그때 119.9배, 쌍승식 276.1배였죠. 이 배당이 나왔던 경주였습니다. 그때 제가 적중했고요. 이 경주에서 그레이트 미스라는 마필이 3등을 했습니다. 그때 인기수 1위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트 미스가 직전에 이제 잠재력이 좋다 보니까는 경남 돈일보배 대상 경주였죠. 국산마 그때 당시 2세 부경의 최강자전의 경주에 나서서 6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주를 딱 지켜봤을 때 그레이트 미스는 장점이 선행용 마필인데 이때 경주는 선행 전개가 아니었습니다. 추입 전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에 탄력이 상당히 좋았죠. 3런 타임이 36초대, 그리고 지원 F 타임이 12초대. 너무 좋았습니다. 뒷심 자체가. 그래서 이 그레이트 미스가 이 수준이라면은 현재 뭐 8주만에 나오긴 합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대상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그 다음에 일반 경주는 좀 조심해야 된다. 분명히 시야가는 타임이 있겠다. 그런데 이 마필은 경남 도민일보배 때 나름대로 마바에서는 기대를 했겠지만 전개라든가 이 경주력이 전혀 무리했던 운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8주 만에 충분한 휴식을 가졌고요. 또한 파인기라는 질병이 직전 경주 치러 난 다음에 11월 27일이었는데 이때 이후에 병력 이슈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그레이트 미스는 이 편성이라면 필히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이 마필의 능력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이스. 특히 정도윤 기수가 기승했을 때 성적이 상당히 좋았죠. 공교롭게 또 이 11월 21일은 10월 21일은 다실바 기수의 기승이었습니다. 이미 앞선의 정도윤 기수가 호흡이 너무너무 좋았었고 대상 경주 때도 걸음이 좋았었고요. 또 한 번의 정도윤 기수의 기승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주 4번 그레이트 미스는 일단은 주목을 합니다. 저는 믿고 하고요. 이게 이제 대단한 마필이 나오는데 바로 이 판타스틱 데이라는 마필.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승급전이 많은 마필 또는 거리가 늘어난 승급전, 이 마필들은 저는 무조건 의심을 합니다. 될까? 의심을 하고 최종적으로 안 되겠다.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이 마필만큼은 제가 예외를 두겠습니다. 일단 이 판타스틱 데이라는 마필은 신의 마필, 이제까지 3세가 된 마필인데 걸음의 완성도가 남다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가 너무 좋고요. 모마가 홀리데이즈라는 마필인데 형제 마필은 국캐스틱. 보실까요 여러분들? 이 마필의 혈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필이 1억 원에 팔린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죠. 모마가 홀리데이즈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들의 자마들이 보시면은 국캐스팅이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만 1등급까지 갔던 마필이고요. 그리고 금화사이키라는 마필, 금화사이킥 현재 2등급에서 활동 중에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는 이 마필의 혈통은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가 되고 이 갓 3세가 된 마필치고는 체형이라든가 걸음의 완성도가 남다릅니다. 걸음의 낙체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5번 판타스틱 데이라는 마필을 이번 경주는 필히 강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히 강하게. 그러면은 상대 마필들이 뭐 외곽에 있는 11번 골든포인트라든가 이게 뭐 3번 아름다운 일이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 9번 하바나 제이라든가 이런 마필들 팔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편성은 기본적인 사이즈가 4번과 5번 마필을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만큼은 1위의 마필, 5번 판타스틱 데이, 4번 그레이트 미스, 이 마필들의 한방 공략을 저는 강하게 인정합니다. 한방 공략.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3위권 경쟁이 되겠죠. 이 6번 스카이 제주양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립니다. 이 마필의 최근의 변화라든가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좋은 마필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4번과 5번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6번, 7번이 센 말로 저는 인정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6번은 트랙라이더로 활동을 했던 김동현 기수의 기승이 일단은 눈에 띄고요. 마이너스 요인이죠. 그리고 조세핀 키는 최근의 경주력이 좋죠. 제가 인정하는 능력 마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직전의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계속 구전염의 여파가 좀 있습니다. 구전염의 여파가. 이 병력 이슈만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6번, 7번이 능력은 좀 센 마필이긴 한데 이번 경주는 좀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저는 대안을 꼽는다면 이제 8번 갤럽보이, 여기 이제 9번 하바나 제인도 최근에 경주력이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11번 골든포인트까지 8번, 9번, 11번이 그러면 이제 3위권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좀 유력한 마필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경주는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는 불안한 인기 마필인 6번, 7번을 먼저 넘게 말씀드리고요. 6번은 딱 하나입니다. 마필의 능력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김동현 교수의 기승인데, 만약에 앞선의 경주를 통해서 김동현 교수가 나름대로 정력도 좋고 뭐 현장감이 전혀 나쁘진 않다 라고 한다면은 이 마필은 필히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조세핀 키란 마필은 최근에 체중도 많이 빠진 상태고, 물론 이제 직전에 호전된 걸음이었지만은 최근에 병력 이슈만 놓고 본다면은 절대 쉽지만은 좀 않아 보이네요. 7번 마필이. 그런 측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3위권 도전에서는 8번, 9번, 11번 이런 마필들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중심은 어찌됐든 간에 4번과 5번, 그 중에서도 축은 이 판타스틱 데이를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5번과 4번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6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 역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접전이고, 여기 이제 보병 마필 한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외곽에는 9번 바람바람. 직전에 브리더스컵 대상 경기였죠. 국산 2세 마필, 최강자전에 출연했던 마필. 과정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필은 지난 9월 달에 데뷔전에서 종반의 추임력이 위력적인 걸음이었었고, 그리고 10월 달의 경기에서 우승을 했을 때 이때도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승급전에 비록 인기를 모으고 4위권에 그쳤는데 이때 초반의 거리차가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종반의 탄력은 상당히 좋았었고요. 뭐 그때 당시에 영보스라든가 플로잉 리버스, 여기에 골든포인트, 바람바람 거의 격차 없이 완벽하게 횡대 승부로서 경합 양상을 펼쳤던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를 치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필이 6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훈련 강도라든가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직전에 이 마필은 크게 무리했던 경주 운영이 아니었습니다. 초반부터 후미권에 있다가 그냥 뭐 종반에도 그냥 올라오는 수준의 걸음이었고요. 전혀 마필의 무리를 안 시킨 과정 속에서 이 마필이 경주를 치렀기 때문에 바로 출하는 이번 경주에 바람에 따른 기대치는 분명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9번 마필은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제 4번 닥터 펜타곤이죠. 5등급에서는 검증이 된 그런 전력이고, 마비성 근색소녀증이라는 병력 이슈가 좀 있긴 한데 크게 제가 볼 때는 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병력 이슈는 아니고요. 이미 5등급에서는 검증된 전력, 직전에는 자리를 잡는 데서는 좀 아쉬웠고요. 특히 예전에 이 닥터 펜타곤은 특히 지난 11월 달이었죠. 참았다가 종반에 한 발을 썼는데 오히려 직전에는 초반부터 앞선의 경합, 특히 이때 당시에 주로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이 12월 23일 날이 주로가 어마무시하게 무거웠던 편성이었고, 그때 위드선이라든가 서부 빅스텝, 창창대로 이 마필들이 너무너무 강했던 상대들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주로의 앞선의 경합까지 펼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부담 중량까지 2kg가 늘면서
그 여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럼 이제 이번 경주는 감량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 발휘 기대볼 수 있는 전력이 바로 4번 닥터 펜타곤입니다. 그래서 뭐 인기 마필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을 인정하고요. 5번 해남짱돌. 해남짱돌은 직전 경주 내용은 성적과 기록은 나쁘지 않은 듯 보이죠. 1400 건조한 주로를 1분 28초대에 뛰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때 S1F 타임이 14초 2, 그리고 종반의 G1F 타임이 14초 5입니다. 이 기록은 절대 빠른 기록이 아니죠.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있겠지만 플러스 알파로 이번 경주 직전 대비 훈련 강도를 정말 대폭 높였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맛빌 해남짱돌이라는 맛빌을 일단 인정합니다. 뭐 이 편성이라면은 충분히 뭐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력이 되고요. 해남짱돌. 자, 이 3뒤의 마필 인정을 합니다. 9번, 4번, 5번 마필의 능력은 일단 인정할 수 있겠고, 여기 이제 복병 마필은 발이 12번 마필 제트캐시입니다. 제트캐시 4세 마필이고, 물론 이제 전적표만 놓고 봤을 때는 13전 우승 1회, 준우승 1회라면은 약간의 좀 기복만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최근에 이 제트캐시의 경주력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지난 10월 달을 기점으로 이 마필이 그때 김혜성 기수 기승했었는데, 이때 종반의 걸음이 상당히 위력적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승급전 1600m 레이스 거리 부담이 좀 있었고, 이때는 좀 의지가 좀 약했습니다. 전진구 기수 기승에. 그리고 이제 직전에 또 박지희 기수가 기승했는데 죄송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도 만만치 않았던 편성에서 종반의 탄력이 나쁘지 않았고요. 이 시점에서 현재 기승하고 있는 기수가 김혜성 기수의 기승이라면 이건 또 한 번 가는 마필입니다. 승부 타이밍이고요. 또한 이 편성을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3위권이건 2위권이건 간에 필히 주목할 마필은 복병 마필 발이 12번 제트캐시입니다. 제트캐시. 그래서 이 복병 마필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충마로서는 4번, 5번, 9번 중에 어떤 마필 믿냐가 중요한데 9번 바람을 저는 가장 주목을 하고요. 여기 4번 마필 그리고 5번 복병은 12번 마필을 주목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9번 축에 4번, 5번 이게 12번 마필 이 3두의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8경주입니다. 외산만 4등급의 1600m 레이스 이번 경주 제가 오늘 준비된 네 번째 승부처이고요. 전반부의 그 메인은 5경주였다라면 후반부의 메인은 제가 8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8경주 승부 경주를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믿을 수 있는 축이 있겠고 2위권에서 저희 임팩트 결혼기 한번 추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이번 라운드 파이팅이라는 마필. 이 마필이 4등급까지는 상당히 경주 내용이 좋았었죠. 그러니까 지난 6월달에 우승을 한 다음에 9월달에 승급 이후에 두 번째 경주 4등. 기록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10월달에 준우승 역시 좋았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이거는 외산마 4등급의 어마무시한 강편성이었는데 이용락 기수의 기승에 3등을 했습니다. 절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이게 특별 경주였죠. 그때 우승왕 상금이 8,200만원. 그러니까는 약한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편성 자체가 강했었고 중요한 거는 무려 58을 짊어졌기 때문에 이 마필이 능력 발휘가 쉽지 않았던 모습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3kg의 감량을 받으면서 55kg를 짊어지고 나옵니다. 저는 이 편성이라면 일단은 이번 라운드 파이팅은 뭐 믿어 심치 않습니다. 이제 뭐 인기 마필합니다만 일단 2번 마필을 믿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2뒤의 마필인데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먼저 바로 1번 닥터 페르시아. 중요한 건 뭐냐면 닥터 페르시아의 최근에 기승했던 기수가 김혜선, 최시대 기수입니다. 이번에는 최은경 기수로 교체됐고요. 그러면 이번 경주에 최시대 기수가 안 나오냐? 나옵니다. 5번 게이트. 김혜선 기수 안 나오냐? 나옵니다. 8번 게이트.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제가 이 최은경 기수보다는 당연하게 이제 최시대 기수라든가
김혜성 기수를 높게 평가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기승 기수의 좀 약세가 보여지고 역시 뭐 병력 이슈도 좀 있고요. 그래서 닥터페르시아라는 마필은 나름대로 직전에도 잘 뛰긴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 마필은 현재 인기순위 1위가 저로서는 믿음이 안 가는 게 기승 기수의 약세도 있겠고 능력 기수들의 다른 마필의 선택도 있겠지만 승급전입니다. 직전에 이거는 5등급 특별 경주였고요. 거기서 3등을 했고 승급한 마필이 54kg 4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죠. 그런데 신인 기수인 윤영석 기수가 기승하고 있긴 합니다만 라운드 파이팅은 이미 4등급에서 검증이 됐죠. 그런데 부담이 55다? 1kg 차이밖에 안 납니다. 저에 따른 선택은 당연하게 2번이죠. 여러모로 1번 마필은 좀 불안하다 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럼 이제 5번과 8번을 보셔야 되는데 8번 영보스는 승급전입니다. 그 점이 좀 변수긴 합니다만 최근의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습니다. 8번 마필. 다만 이제 승급전이 변수긴 한데 일단 뭐 저로서는 이 마필은 일단 인정하고요. 반면에 이제 이 마필이 관건입니다. 서부 빅스텝. 이번 경주 거리가 1600m 레이스입니다. 1600m 레이스. 서부 빅스텝은 제가 요 데뷔할 당시 이 마필이 얼마나 기대치가 있었냐면 데뷔전을 아름다운 질주 대상경주였죠. 그때 당시에 주목을 받았던 마필이 판타스 킹덤. 이때 준우승했던 스피드 영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2022년도 브리더스컵 대상경주에 월등하게 우승을 했던 그런 기대주였습니다. 이 편성에 서부 빅스텝이 당당하게 데뷔전을 임했고요. 대상경주의 데뷔전이었는데 인기순위 2위였죠. 그때 당시에. 얼마나 제임스 대 거름이 위력적이었기 때문에 인기를 모았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믿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전 적응력 부족 때문에 입상 실패, 그리고 바로 일반 경주에 월등한 기량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이 서부 빅스텝. 이 마필의 능력은 역시 세구나 라고 인정을 했고 승급전에 3등, 그리고 직전에 우승을 했는데 물론 이 10월 23일 이 주로가 제가 앞선에 닥터 펜타곤을 말씀드렸죠. 어마무시하게 무거웠던 주로였습니다. 5주로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무거운 주로라고 해도 지원 F타임이 15초 7입니다. 정말 이 기록은 그래서 이제 이날 당시에 제가 모든 경주를 봤는데 무거운 주로라고 해도 거의 우승했던 마필 또는 준우승했던 마필들이 지원 F타임이 거의 그래도 14초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15초대 초반도 아니고 15초대 중후반을 감안해 본다면 거의 걸음이 없었다고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서부 스텝이 제임스 걸음이 좋았었기 때문에 저도 세게 인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의 걸음과 또는 직전의 걸음 그리고 이번에는 또 승급전에 1600m 레이스 만만차가 보입니다.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GM사 때 걸음만 놓고 평생 이마피로 평가할 수는 없겠죠. 실전 성적이 가미되면서 성장세도 봐야 되고 그에 따라 능력도 봐줘야 되는데 혈통적인 기대치는 분명히 좋습니다. 서부캣이라는 마필도 있고요. 분명히 좋지만은 일단은 최근에 그런 행보를 놓고 봤을 때 특히 직전에 뒷심은 저로서는 좀 많이 실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600m의 거리의 선행 스타일의 마필이라면은 저로서는 좀 검증이 좀 필요하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8번은 인정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물론 이제 현 시점에서 외산 마필보다는 국산 마필을 세게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10번 디먼 스파이는 지난 11월 18일이었죠. 이때 라운드 파이팅, 이번에 2번 마필 제가 충분히 인정했던 마필이었는데 이 라운드 파이팅이라는 마필과 대결을 펼치면서 큰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걸음이 한층 더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최근의 변화 또는 1600m의 거리를 고려해 본다면 일단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타이밍입니다. 이 편성에서. 왜냐면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뭐 서부 빅스텝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뒷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 디먼 스파이 이거는 제가 다실바 기술을 믿는 게 아니라 마방의 의지와 마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전개를 믿는 거고 거리를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디먼 스파이라는 마필은 일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같은 날 뛰었죠. 마찬가지로 외산 마필 무등산도 이때 인기순위 꼴찌를 하면서 5등을 한 다음에 변화를 보였고요. 그리고 직전에 또 한 번에 5등
최근의 경주로는 분명히 변화를 보이는 마필이 발이 4번 무등산입니다. 무등산. 그래서 이 두 번의 경주 역시 필이 주목할 마필이 4번이다. 1600이라면은 승부가 된다. 국산마보다는 외산마필이 똑같은 4등급이라면은 국산마필 쪽에 좀 더 세게 인정을 하는데 이번 경주만큼은 2번, 8번을 제외하고서는 그다지 두각을 나타낼 마필들이 별로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봤을 때 아마도 이제 저는 1번 마필 일단 접평을 합니다. 닥터페르시아. 5번 마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네요. 물론 이제 인기 마필이고 이 마필을 당일 주로 또는 마필의 상태에 따라서 판단해 보겠지만 일단은 저로서는 좀 불안하다. 그러면 2번은 부동의 축으로 저는 인정이 되고요. 인정할 수 있는 마필들이 또는 노림수의 마필 8번, 10번, 4번입니다. 이 3대의 마필을 추천드릴 수 있는 제8경주 오늘 준비된 후반부의 최고의 메인 승부처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정말 쟁쟁합니다. 이번 경주의 편성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는 C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B급 정도의 편성, 정말 강편성이고 저는 뭐 이번 경주는 그냥 안 되는 마필 찾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센 마필, 정말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3두의 마필, 능력 마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불변으로 이 3두의 마필을 세게 인정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를 함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마필은 제가 말한 3번 킹브라더라는 마필입니다. 킹브라더. 저는 뭐 실질적으로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능력이 좀 세다라고 인정이 될 수 있는 마필이고 물론 이제 부담 중량이 좀 변수긴 하죠. 현재 58을 짊어졌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변수긴 한데 그만큼 능력이 좀 셉니다. 그리고 중장거리에 적합할 정도의 그런 뚝심이라든가 추임력이 있고요. 최은경 교수는 이 마필의 호흡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브라더의 마필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때 뛰었던 12월 18일 이 특별 경주에 뛰었던 이 편성 스타마타 킹브라더 킹그레이스라는 마필이 또 한 번 리턴 매치인데 공교롭게도 이 3대의 마필이 그대로 또 경합을 펼치면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 3대의 마필의 능력이 상당 부분 많이 앞서 있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3번 킹브라더 일단 인정을 하고요. 5번 스타마타. 이 마필 여러분들 꼭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직전에도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 스타마타. 스타마타가 제가 데뷔할 당시부터 이때 시점이었죠. 9월달까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능력 마필이고 뛸 마필인데 이게 현장에서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온다. 좀 실망스럽다라고 평가를 했던 마필이었습니다. 스타마타가. 그런데 10월달에 이 마필이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30일 경주에 3등. 상당히 잘 뛴 겁니다. 이때 당시 이제 5등급 승급전에 1800 첫 도전이었죠. 그리고 11월 20일 날 준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직전에 특별 경주에서 실질적인 이때 승급전이었습니다. 4등급 승급전. 이때 또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스타마타는 역시 제가 데뷔할 당시에 평가를 냈던 그 능력이 최근에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야말로 발휘가 되는구나. 그러니까는 이 마필은 그냥 단기간 내에 잘 뛰는 게 아니라 원래 잠재력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성적을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이 마필의 능력을 인정해 줘야 된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5번 스타마타입니다. 스타마타. 여기 이제 외곽의 치번 킹그레이스라는 마필. 마찬가지입니다. 킹그레이스도 10월 30일 킹브라더라는 마필. 이번에 2번, 그러니까 3번 게이트죠. 최근 경기수 기승에 58을 짊어진 킹브라더인데 킹그레이스가 이때 동일 부담량을 짊어지고 이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11월 25일 날에 3등을 했고요. 그리고 직전에는 스타마타 킹브라더라는 마필한테 또 졌는데 초반이 좀 약점이 있긴 합니다만 1800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뚝심이 좋은 마필이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레이스 자체가 너무너무 느립니다. 그나마 이제 5번 스타마타라는 마필이 좀 더 빠르고 이외의 마필들은 거의 다 추입 대결인데 추입 대결로 간다면 충분히 기대치 높게 볼 수 있는 마필이 발이 7번 킹그레이스입니다. 킹그레이스. 자, 이 3뒤의 마필이 이외의 인기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6번 가디언 엔젤이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인데 2번 올크라운 이런 마필들인데 제가 이 마필들을 저평가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기본적인 사이즈가 3번, 5번, 7번이 너무 많이 앞서 있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너무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뭐 가디언 엔젤, 올크라운을 제가 저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워낙 이 3대 마필 능력이 세다. 그래서 이 3대 마필 내에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주로 보여집니다. 한 마리의 복병이 있다면은 바로 이 8번 쾌한황금입니다. 쾌한황금. 제가 여러분께 이 마필을 한번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뛰었던 마필인데 센텀 토라노 마필. 지난주에 4등을 했었죠. 거의 격차 없이 이 마필이 코차로 아쉽게 4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마필을 왜 언급드렸냐면 제가 이 센텀 토로는 6월 10일 그러니까는 6월 10일 경주를 치러낸 다음에 11월 달에 공백 기회에 출전했을 때 제가 솔직히 이때 제가 승부를 봤습니다. 정말 창피를 당했는데 그때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도 또 꼴찌였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였죠. 이 방송을 촬영을 하면서 다 설명드린 다음에 이 센텀 토로는 분명히 현급에서는 통할 수 있는 마필이고 능력이 좋은데 워낙 최근에 폼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놓고는 못 가지만은 일단은 이번 경주와 다음 경주 조만간 이 마필은 변화를 보였을 때 무조건 노려야 된다 라고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때 당시 지난주 3경주였죠. 인기순위 거의 꼴찌였습니다. 최근에 경주도 꼴찌였고요. 근데 거의 코차 승부로 3등을 할 뻔했습니다. 만약에 들어왔으면은 삼복 배당이 대박이었죠. 그때 당시 이때 141배가 났는데 만약에 센텀토로 꽂혔으면 더 높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쾌한황금입니다. 쾌한황금도 제가 한동안 정말 많이 노렸죠. 정말 여러분께 이 마필은 분명히 내용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이게 사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정작 계속 노리면서 승부를 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는 제가 당분간은 좀 관망을 했고요. 그런데 직전에 인기순위 6위를 기록을 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쾌한황금이 승급전에 부담이 좀 높긴 합니다만 이 마필의 저는 능력과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변화를 봤을 때는 이 마필은 절대 저평가돼서는 안 된다. 쾌한황금 그 정도로 변화가 뚜렷한 마필이고 지난 7월 달을 기점으로 이 마필이 구전염의 여파가 전혀 없습니다. 그 시점부터 이 마필이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최근에는 건강상 상당히 좋죠. 김혜성 기수의 기승이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 유일하게 이제 보병 마필을 지목한다라면 바로 이 쾌한황금. 제가 그냥 어설프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 게 아니다. 그게야말로 이제 그 기본의 능력 평가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6세 마필이고 지난주에 뛰었던 센텀 토로도 이제 5세 마필인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누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제가 승부를 하면서 이때 여러분께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뭐 승부를 하면서 꼴찌를 거의 2번 했기 때문에 저로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고 제가 잘못 봤나? 이 마필이 이제 소위 말해서 맛이 갔나? 라고 판단했었는데 여지없이 직전에 4등을 했고 이거 다음 경기 나오면 또 인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쾌한황금도 분명히 좀 내용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제 9경주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무조건 경마에 무조건은 없지만 그래도 3번, 5번, 7번은 저는 무조건 능력이 앞서 있다. 이 중에서 전개점인 좀 더 유리한 마필이 바로 5번 스타마타. 이 마필의 전개와 최근의 능력 또는 최근의 그런 변화, 내재된 잠재력 분명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스타마타. 이 마필을 골조로 해서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3번 마필, 7번 마필. 여기 뭐 보병 마필은 8번 쾌한황금 또는 중반에 한 마리 쓸 수 있는 퀴날리. 이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복병 마필로서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전력들입니다. 인기 마필 접전 속에 3위권 경기에서 이제 8번과 10번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고요. 마지막 승경주. 제가 A급 카드는 5경주, 8경주 썼지만 정말 이 마지막 경주 못지않게 정말 강하고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승부처입니다. 10경주. 여러분들 이번 경기는 좀 전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요 마필들이 다 빠른 마필들입니다. 이 마필들이 1번 위닝 댄서 주요 마필을 한다면은 인기를 보고 있는 마필들이고요.
1번 위닝 댄서, 여기에 4번 어게인 터치, 7번 상승보이, 8번 영광의 스타트, 9번 금화 패셔너트, 10번 닥터시어까지. 자, 편성이 정말 강하고 제가 지금 언급을 들었던 마필들 1번 마필, 4번 마필, 7번, 8번, 9번, 10번 마필 다 인기 마필입니다. 과연 이 마필들이 모두 다 편한 선행전개가 되겠느냐? 저는 이번 경주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이거는 추입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주고요. 그러니까는 자리를 잡고 오는 추입형 마필을 필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전개상 놓고 봤을 때 제가 이 금화 패셔너트런 마필을 너무너무 세게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어게인 터치 4번 마필, 7번 상승보이 상당히 세게 보고 능력은 인정이 되는데 이 마필들의 능력을 그냥 못 믿는 게 아니라 전개를 못 믿는 겁니다. 전개를. 제 머릿속에 그리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이번 경주의 결과는 분명히 자리를 잡고 오는 추입형 마필이 종반에 일을 낼 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주목할 마필이 두 마리입니다. 바로 2번 남도킨이라는 마필. 남도킨 같은 경우 이미 국산 3등급 강편성에 꾸준하게 경주를 치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경주 내용 자체가 약간 좀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성재 기수의 호흡은 좋습니다. 이성재 기수. 그리고 이번 경기 2번 게이트의 이점인데 이 마필이 바닥 추임마가 아닙니다. 내측에 충분히 중위권 자리 선점이 기대가 되고요. 중위권 자리 선점만 된다면 종반에 무조건 이거는 전개상 올라올 여지가 있는 마필이 바로 2번 남도킨입니다. 첫 번째 노림수의 마필이 남도킨이고요. 두 번째 자 바로 이 5번 톰메이트입니다. 톰메이트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선입력도 있고요. 추임력도 있는데 자 이 마필 여러분들 3등급에서 이미 우승, 그러니까 준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소위 능력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가 톰메이트입니다. 톰메이트. 직전에는 전개가 상당히 좀 아쉬웠고요. 역시 다실마 교수의 기승도 호흡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이번 경주 감량을 맞고 전진구 교수의 안장 교체인데, 물론 이제 제가 기승 교수의 역량을 아주 세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전진구 교수 나쁘지 않고요. 게다가 이 톰메이트의 능력, 소위 말해서 국산마 3등급에서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를 저는 일단 인정을 합니다. 결론은 자 주요 인기 마필들이 앞선의 경합이 정말 천하다. 제가 노리는 마필은 2번 남도킨과 5번 톰메이트인데 자 이거는 현재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홀짝 게임에 제가 최근에 계속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서울경마 1호 경마 마지막 경주였죠. 이때 여러분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노림수의 마필은 문학 어플리트 탭다운이다. 그때 탭다운이 우승을 했고요. 제가 이 이도의 마필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문학 어플리트를 놓고 때렸는데 그에 따른 선택이 좀 아쉬웠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전개는 제가 그렸던 전개가 그대로 그려졌습니다. 탭다운이 그때 당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의 노림수의 마필은 2번 남도킨 5번 톰메이트입니다. 톰메이트. 소위 말해서 능력은 톰메이트가 분명히 좀 더 앞서 있고요. 능력은. 다만 기승기수의 호흡과 전개는 2번이 좀 더 유리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거는 현장에서 좀 더 고민해 보겠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2뒤의 마필 중에 한 마리는 제가 무조건 마지막 경주로 놓고 승부를 보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상승보이, 금화 패셔너트, 어게인 터치 이 마필들을 제가 저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경마는 능력대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에 따른 전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경주는 분명히 추입이 통할 수 있는 여건이고요. 통한다라면은 바로 2번 남도킨 5번 톰메이트를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현장에서 제가 한번 신중하게 선택 초이스를 잘해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금요경마 예상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10경주까지 마치겠고 오늘 그렇습니다. 이게 휴장전 경마이기 때문에 혼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요 인기 마필들을 빼면서 여러분께 적중의 기쁨을 좀 안겨드렸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다수 뺐죠. 거의 인기순위 1위 마필들.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기 마필을 안고 가느냐 그에 따른 환수적인 측면에서 메리트는 크진 않겠죠. 게다가 불안수가 있다면 좀 과감성이 있게
이거 빼면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이유든 간에 확실히 있으면은 좀 과감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불안한 인기 마필, 특히 보병 마필들이 다수 편성된 경주이기 때문에 좀 과감성 있게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금요 예상 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분석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남은 거는 현장 주로 파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총 318분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고 올해 6월달까지 500분 그리고 연말까지 1000분 목표로 정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